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원래는 이제 영어로 준비를 다 하고, 실은 밑에 키워드를 슬라이드 하단에 쫙 적어놨습니다. 제가 빠뜨리면 안 되는 키워드를. 근데 그걸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한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제목은 스마트 월드 위드 스마트 시큐리티입니다. 근데 이걸 하게 된 거는 제가 1998년도 이후로 IT, 사이버 보안 쪽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참 많이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일을 했다고 느꼈는데, 21세기가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아무리 배워도 쫓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실제로 체득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한 사람 혹은 보안팀에 있는 몇몇 사람 혹은 관제센터에 있는 몇몇 사람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블록체인이 됐든 IoT가 됐든 AI가 됐든 머신러닝이 됐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하고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제품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두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색 주관 업체에게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IBM입니다. 항상 저한테는 빅 스폰서이시고요. 한 12년째 계속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국내 해외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IBM은 기존의 하드웨어 이후에도 2007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보안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명실공히 가장 큰 보안 회사 가운데 하나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보안 제품, 보안 기술, 그리고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게 될 내용들과 함께 맞물려서 그 인텔리전스가 얼만큼 크게 SOC 운영에 혹은 보안 분석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M은 잘 아시다시피 인지 기반 컴퓨팅의 가장 리더로서 현재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CQ1입니다. IBM 코리아의 파트너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해당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기업이시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관련돼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드디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은 이게 제가 눌러야만 나오는 건데 지금 바로 올라오네요. 네. 제가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앞에 클래시파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쉴드 문장인데, 실은 쉴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0년부터는 현재까지 오펜시브 시큐리티 관련돼서 에반젤리스트로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프로그램 개발, 크래킹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보안 프랙티서로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오펜시브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이제 국내에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안 테스팅 방법론이나 그리고 테스팅을 중요 시스템에 관련된 테스팅을 수행했는데요. 이제 거기서 테스팅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제 마크를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맨 먼저 화면이 앞에 뜨니까 웃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어떤 기술들이 있는가? 이슈가 되는 기술들이죠. 그리고 과거하고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스마트 월드는 과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스마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부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뒤에 이제 컨클루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세기입니다. 다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죠? 인터넷 오브 띵 모든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안 업무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그게 어택을 위한 엔트리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결국 인터넷 오브 띵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시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엔트리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입력 그리고 다양한 공격의 루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서 발생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집은 할 수 있겠지만 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어떤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고 하는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처리 속도와 처리 능력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그 자동화된 취약점 분석과 거기에 관련된 패치 구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요즘 한참 붐이 되어 있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입니다. 앞선 발표자가 1995년도부터 이미 자사 제품에 머신러닝을 적용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잘 아시다시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1940년대 이전부터 연구가 됐고 1950년대가 가장 부흥기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골든 에이지가 되었는데 이 골든 에이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이 됐든 딥러닝이 됐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인지 컴퓨팅 분야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계가 학습한 내용 자체가 실은 사람과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실제 그 산출물에 관련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컨퓨징해지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른 기술은 이제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뭐 공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자동화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화돼서 처리되는 업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을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그 로봇 기반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인더스트리 4.0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지금 나열한 7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6가지 내용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융합이라고 하는 컨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AI와 블록체인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는 뒤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잠깐 데피니션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간에 관련돼서 정의를 할 때 그 과거, 미래, 현재, 그리고 지금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저희가 카운트를 못 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현재는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번 주의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한 현재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패스트는 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미래는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 계속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인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데피니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뭐 멀리 보지 않고 한 10년만 생각을 해보죠. 과거 한 10년 전과 지금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처음 보안할 때만 해도 보안 사고를 스크립키드가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의 보안 사고의 한 90% 이상을 스크립키드가 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스크립키드가 내는 사고보다 실제 프로들이 내는 사고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 프로들은 뭐 정부에서 펀드를 받거나 아니면은 신디케이트를 통해서 펀드를 받거나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뭐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 직원들에게 페이롤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들입니다. 실제 그런 프로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같이 경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 해킹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방어를 하기 위한 전략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sume breach입니다. 이미 침해를 당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침해를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죠. 그 다음은 굉장히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혹은 뭐 정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구와 취약점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돼서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3.35배 정도의 비용을 보안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공격을 하기 위한 조직들이 그 스테이트 스폰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자체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그 정교해진 공격을 통해서 원하는 타겟에 대한 원하는 결과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 아이색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게 이전에 2013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소프트웨어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21세기, 22세기 소프트웨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보안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보안에 관련된 이해를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그 보안에 가진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공격자는 딱 하나의 틈만 찾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오거나이즈 되고 스테이트 스폰서된 공격하는 분들이 실제로 정교한 공격을 통해서 새로운 취약점과 새로운 악용 기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취약점뿐만 아니라 어뷰징한 다양한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동화되고 확장성이 있는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러니까 악용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마 그 다음 장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다파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고등과학연구소죠. 국방부 산하에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캐치 더 플렉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2016년도에 있었던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그 행사는 실제로 머신 버스 머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고 그거를 악용하고 그러면은 상대방 쪽인 공격을 받는 사람 쪽이죠. 공격을 받는 사람 쪽, 서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지만은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사이에 내 쪽 시스템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아서 자동으로 패치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방어를 하는 개념의 챌린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챌린지 통해서 챌린지를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기 1년 전에, 다파에서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다파 사이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공고가 올라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 무슨 챌린지를 하겠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자동 패치를 만들고 자동 취약점을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걸 가지고 챌린지를 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작은 리소스를 가지고 하는 업체들을 뽑아가지고 팀들을 뽑아서 그 팀들을 파이널에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 이상의 팀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서 챌린지를 했죠. 이제 그 가운데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 1년 가운데 10개월 정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을지를 찾다가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실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패치를 적용으로 시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마존에 그 시스템을 올리게 됩니다. 시스템을 올려서 한 2달 동안에 그 기존에 앞에 있던 업체들이 6개월 혹은 10개월간 한 거 이상의 취약점을 찾고 패치들을 실제로 한 7, 80% 정도 수준의 패치를 자동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2달 동안 사용한 리소스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선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스테이트 펀드를 받는 크리미널들, 공격하는 사람들, 악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리소스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이나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된 공격을 수행한다든지 혹은 취약점을 찾는다든지 혹은 다른 업무를 한다면은 굉장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스마트 월드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앞서서 말씀드린 기술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있고, 네, AI도 있습니다. 딥러닝도 있고,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 패스트 네트워크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도 있고, 그리고 패턴 리코그니션,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도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이 15년간 다 보신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실은
스마트 월드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 스마트 월드는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네트워크로 묶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인 관리 체계를 도입을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붐이 되었던 알파고 같은 윅 AI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존재하고, 요즘은 이제 코그니티브 기반의 러닝을 제공하고 있는 스트롱 AI 같은 것들을 실제 상업적으로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월드 혹은 인더스트리 4.0이 되면서 가장 큰 이슈는 너무나 많은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물려 있고, 그 많은 기기들이 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요건이 될 수도 있고, 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월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실제로 스마트 인바이러먼트 혹은 AI 혹은 IoT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단어는 여기에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일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네기 멜론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가 펩시콜라 자판기였습니다. 그 자판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센서나 액추에이터나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상에 깔리게 되어 있고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를 하이스피드 네트워크에서 뭉치고, 그리고 스마트 빌딩이 존재하고 스마트 그린이 있고 스마트 시티가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엔바이러먼트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스마트 월드로 나가가는 것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는 이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 월드는 IoT, AI, 그리고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면 스마트 시큐리티는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큐리티는 사람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많은 매뉴얼리 처리해야 할 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침해 사고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를 기계에게 맡긴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원치 않는 조치, 원치 않는 경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그 AI 기반의 서비스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유저의 행위를 분석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올려서 수행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 식별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긴 기간 대비 짧은 기간에 어떠한 이상 행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패턴 리코그니션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작은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 조직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확장성을 갖게끔 한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으로 유저의 비헤비어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항상 100% 모든 상황에서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악의적인 상황을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스트럭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DNS를 통해서 어떤 IP나 어떤 도메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악의적인 행위가 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스트럭처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인텔리전스로 같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스트럭처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악성 코드, 공격지 외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늘 이게 또 공격이라고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공격 기법과 그게 활용된 방안들이 해당 IP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해당 포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언스트럭처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은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이 일일이 값을 만들어주는 수도 있겠죠.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추럴 랭귀지 어널리시스라는 걸 통해서 실제 자연어를 시스템이 이해를 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코그니티브 컴퓨팅이고요. 요즘은 코그니티브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인텔리전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코그니티브 어널리시스를 통한 서비스가 어떻게 스마트 시큐리티에 도움이 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내부에서 발생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것들이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어떤 파일인지 파일 해시를 찾습니다. 파일 해시를 찾게 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에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왔는가 그리고 실제 이게 어떤 DNS를 통해서 쿼리가 됐는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IP에서 왔는가를 추적을 하는 일들을 사람이 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루에 1개, 2개면은 혹은 뭐 10개, 20개 혹은 100개면은 사람들이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발생되는 악성 코드의 양은 이미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을 수준이죠.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천 회 이상의 악의적인 트래픽, 악의적인 코드, 악의적인 접속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다양한 매뉴얼리 처리해야 할 작업들을 이 인지 컴퓨팅을 통해서 기계가 대신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SOC에 있는 보안 분석가들은 뭘 하느냐? 거기서 나온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혹은 거기에서 보여지는 정보가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보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할 업무가 진짜 문제만을 포커스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순하진 않죠. 진짜 업무에만 리소스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큐리티. 자, 그럼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업 내에서 보안 관제센터, 보안 분석하신 분들이 봐야 할 경고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가운데 보안 분석을 하실 사람들의 리소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비라면 점점 줄어들고 추세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가까이 일한 저조차도 도저히 따라가는 게 버겁습니다. 실제로 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람은 모두 다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하는 업무 가운데 굉장히 단순하고 기계가 처리해도 신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쉽게 잊어버리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문제를 어드레스 해주고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보안 분석을 하시는 분들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현재 저희가 놓여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챌린지도 있고 트렌드도 있습니다. 뭐 랜섬웨어는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최근의 것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격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확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만 AI를 활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그랜드 챌린지, 사이버 그랜드 챌린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안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활용하면은 당연히 취약점을 빨리 찾고 당연하게 패치를 먼저 만들어내고 당연히 보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공격하는 쪽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씁니다. 저희가 뭐 큰 기업에서 1년에 5천억을 투자합니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5천억을 투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AI 익스펜션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IoT. 모바일도 IoT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Io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집에 있는 방범 카메라, 집에서 가스 센싱을 하는 기기, 수도를 계량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달아나온 센서, 문에 있는 확인 도구, 그리고 강아지들한테 묶어놓은 위치 추적기, 전부 다 IoT입니다. 과연 데이터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실제로 적합한 데이터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실제 보안 테스팅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거는 블록체인 리볼루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AI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죠? 우리만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서버리스 앱은 지금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서버 기반의 앱이라고 한다면은 중요 데이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존재를 하겠고 개인에 관련된 정보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환경에 보관이 됩니다. 하지만 서버리스 앱의 경우에는 그냥 앱 자체의 데이터가 놓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 체인 커런시 쪽에서 쓰고 있는 핫 월렛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네요. 네. 어니스트 형의 채드 홀럼이라고 하는 실제로 CTO 분이 한 얘기입니다. 실제 자기네들이 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엄청난 데이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노이즈가 무지하게 많더라. 근데 사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각도 하고 그리고 모든 날리지를 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모두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 매일 있는 모든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 문제를 찾는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AI나 인지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인텔리전스에 대한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해야 할 업무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을 기계에게 맡겨서 스피드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발생할 수 있는 오탐이나 실탐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선한 정탐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갭들이 실은 보안 투자에 대한 회수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여기 계신 기업에 계시거나 기관에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예전부터 로그 매니지먼트 혹은 ESM 그리고 SIM에 관련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그리고 정밀도가 제품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검색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패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리포팅 기술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룰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그니티브 기반의 인지 분석이 같이 지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커버해야 할 데이터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취약점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외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에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플로우나 패킷에 관련된 것들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스트럭처 데이터에 대한 분석까지도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게 우리가 놓여있는 보안 관리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나옵니다. 2분 52초 남았다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순한 작업을 거치고 실제로는 어떠한 위협과 위험에 관련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인지 영역으로 현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앞으로 사용돼야 할 기술들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마 PPT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코그니티브 시큐리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로그 분석이나 기본적인 ESM을 통해서 딜링했던 보안 데이터가 이 정도 영역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인간이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진 난리티를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할 데이터량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는 코그니티브 컴퓨팅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그니티브 컴퓨팅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에 관련된 연계성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는 데 들어간 시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짧게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제 스마트 월드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혹은 앞으로 우리가 연계해야 할 네트워크와 다양한 인터페이싱 되어 있는 기기들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사람의 손에만 릴라이 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더 많은 이슈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교한 공격에 대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지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분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부분들을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스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일 이사님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SNS를 통한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미리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질문을 선택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몇 분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베이스 퀘스천 하나 골라서 나중에 선물까지 드리는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아직 질문을 올리지 않으셨는데요. 그럼 혹시 즉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그냥 질문하시고 선물 받아갈 수 있는 행운의 기회 함께 가져보시고요. 네, 손 드셨네요.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한 시큐리티 대비해서 스마트한 이제 공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스마트한 시큐리티를 이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분야가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나 뭐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어느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좀 더 스마트하게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워낙 두루뭉실한 얘기다 보니까 질문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이시네요. 네. 실제 이제 스마트 보안을 한다는 거 하는 자체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적인 이건 사견입니다. 사견이고 어디에서 뭐 스마트 시큐리티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이나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주제 가운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해오고 기존의 시스템을 해오면서 저희가 접한 경험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 네트워크에 연계되어 있는 장비 혹은 시스템 혹은 에이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엔트리가 늘어나더라에 대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IoT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IoT의 경우에는 결국은 센서가 중간에 있는 허브나 컨트롤 센터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입력되어진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받도록 한 것과 정확한지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제공된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그 악의적인 악용을 하는 인풋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IoT 센서가 아니고 이게 액추에이터라고 한다면은 액추에이터에 관련돼서 구동에 관련된 신호와 거기에 관련된 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수집되는 정보를 예컨대 뭐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값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인터럽트를 걸어서 신호를 끊는다든지 혹 신호를 변조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는 안전한 트랜스포테이션이 보장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봐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관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은 커그니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은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맞춰져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테스팅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아까 다른 분도 손 드신 분이 있었는데 아까 질문가 없어요. 네, 저쪽 손 드셨네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네. 카그니티브 시큐리티인가? 네. 그걸 얘기하려고 이쪽에 주제를 쭉 끌고 왔는데 막상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네, 저도 질문으로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질문으로 네.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코그니티브 시큐리티는 말 그대로 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볼까요? 굉장히 많은 그 사용자 행위 분석 도구들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들이 한 주 혹은 한 달간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계정을 사용하고 어떤 IP에 접속하고 그리고 어디를 방문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패턴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일레귤러하게 발생하는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알람을 주죠. 이게 일레귤러한 거다. 이게 롱텀 대비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더라. 혹은 쇼텀 대비로 봤을 때 롱텀에서는 어떤 갭이 있더라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코그니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더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앞서 나갔냐? 사람처럼 인지를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람처럼 인지를 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기법, 분명히 사람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기법뿐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글을 읽어서 알고 그리고 패턴이 아니죠. 패킷을 열어서 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악성 코드 분석하는 어떤 담당자가 보안 분석실에 있습니다. 이 보안 분석실에 있는 담당자는 악성 코드 분석을 계속해요. 하지만 새롭게 악성 코드를 캡슐레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업스케이션이 안 되게 만든 기술이 나왔다고 쳤을 때 그거를 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시는 분이 잽싸게 시의적절하게 이미 공부를 한 상태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새로 나온 기술들을 오늘 나온 기술을 오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기계가 그게 블로그에 대한 문서가 됐든 논문에 관련된 문서가 됐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블로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업스캔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반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숫자로 만들어진 정보를 정량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 여기에는 악성 코드가 기존에 배포가 됐던 IP입니다. 이 도메인은 악성 코드를 뭐 이렇게 경로로서 전달했던 IP입니다. 이 악성 코드의 해시값은 이거였기 때문에 이 해시값을 가지고 이 파일명으로 했으면 이건 악성 코드입니다. 라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서 그것도 있지만 그 뒤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인캡슐레이션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돼 있고 이걸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실제로는 어느 그룹에서 있고 그 그룹이 언제 배포를 했고 이거는 언제 나온 변형이고 하는 것들을 기계가 알아서 답변을 준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처럼 학습했기 때문에 가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역으로 가는 게 이제 코그니티브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준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 방금 2개 질문 주셨는데 네, 강연자분께서 베스트 퀘스천 하나 뽑아주시면 저희가 선물 즉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는 못 드리나요? 두 분 다 지금 저희가 상품이 남아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하나만 먼저 골라주실 수 네, 그럼 있으실까요? 마지막에 질문. 마지막 분 네. 일단 선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선물 남아있는 여부 확인해가지고 첫 번째 분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서 직접 선물 전달 받으시고요. 네, 위에서 드리나요? 밑에서 드리나요? 편할 대로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질문을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연해주신 분들께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